자, 오신환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당 대표 또 그리고 당내 최다선 의원이죠. 자,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추태라는 표현, 글쎄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좀 센 표현을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자, 왜 이렇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이제 승리한 이후에 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 소신과 여러 워딩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돼 있던 그 해외 출장 일정에 정진석 부의장께서 직격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지가. 네네. 네, 1년 내내 사실상, 여러 이제 갈등 요인들이 있었고, 계속 본인이 참아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고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봐서는. 아, 그래요?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준석 그렇습니다. 대표가? 이제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끊임없이 이 당대표의 권한을 흔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특히 영선의 30대의 당대표로서 본인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렇게 압승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또 그 장본인인데 네. 그렇게 대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국민의힘 이 갈등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느냐라면서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네. 자, 당 문제인 만큼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했다시피 이제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의 문제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이 오늘로서는 이게 좀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제가 봐서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이제 24일로 예고돼 있는 윤리위에서의 징계 문제, 이 문제가 여전히 이제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과의 갈등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인데 다만 24일에 있는 당 윤리위 회부 문제가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징계가 나오면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윤리위가 그 당 대표의 이 불분명한 지금의 수사 중인 사안을 가지고 징계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정확한 팩트나 근거 없이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은 또 커다란 내용으로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품위 유지 훼손이나 또 무슨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법적 영역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의 윤리위원회 기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정당의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지금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윤리의 월권이다. 근데 24일 날 당 윤리위원회에서 여기서 징계 결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판단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저는 그 당 대표를 윤리위가 징계할 수 있느냐의 범위도 당원 당규상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을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해임 권한도 당대표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임명과 뭐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윤리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이 당 대표는 또 이 윤리위가 결정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행해하고 있는 지금의 과정들이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원 당규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들이 그냥 징계하고 만약에 당권을 정지시킨다면 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쿠데타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의 그 윤리 절차가 좀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네. 이거는 또 다른 당내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결정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당이 또 한 번 큰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자체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고 네. 윤리위가 무슨 정확한 증거를 입증하면서 그것을 징계를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결국엔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결국 근데 관심은 이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 관련한 혐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또 증거인멸 교사 이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이 대표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 어찌 보면은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윤리위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심판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당원 당규상 당대표의 탄핵 제도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윤리위가 실질적인 탄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윤리위가 9명의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네.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당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이 대표가 윤리위 개최와 관련해서 이 공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뭐 당대표가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뭐 윤리위 입장에서 그것을 왜 못 받아들일 일이 없다. 만약 윤리위원들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뭐 만인이 그것을 동의하는 과정으로 가면 윤리위 입장에서도 조금 낫겠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만약에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네.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집행의 권한은 당대표한테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이 감사원에서 대통령을 감사하고 그것을 징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징계 거죠. 당사자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사실 좀 뭐 이 당 대표가 탄핵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없고 그것이 실질로 그 해석에 있어서 당원 당규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당대표가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임명권자인데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지금이라도 당대표가 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임해버리면 윤리위는 공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절차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건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이후에 굳이
이런 사안들을 윤리위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이죠.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켰어요.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또 혁신위의 출범. 이것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엄격히 선을 긋고 있는데 혁신위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게 돼야 할 것이냐를 놓고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공천 룰까지 다뤄야 한다라는 주장까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논의하는 그 내용들은 성역이 없어야 되고 어떤 것이든지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혁신안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통해서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강제하고 규정하려면 당원 당규를 또 개정해야 되니까 전국위원회를 또 열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혁신위가 이거는 논의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혁신위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신임을 하고 지지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당은 오히려 국민의 민심을 얻었을 때 더 변화하고 혁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를 출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 지금 한쪽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의 구성원들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냐. 네.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지금 공천 룰과 관련한 얘기까지 지금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이제 2년 뒤에 총선을 두고 지금 당내의 의견들은 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천의 기본적인 틀이나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혁신위가 논의해서 그것을 제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잖아요. 또 네. 최고위에서 의결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취합이 될 테고 거기서 당원들이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음 당권을 잡는 당 대표가 또 결과적으로 당원 당규나 공천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이준석 사람을 심고 무슨 뭐 이준석을 위한 무슨 혁신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네.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